예요. 89페이지 보시면은 두 번째 이제 BOD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BOD도 제가 판서를 하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BOD는 좀 BOD 정의는 거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정의가 아니라 그 바이오케미컬이라고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간혹 학생들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거든요. 바이오케미컬이에요. 첫 번째 정의는 자, 수중에 보세요. 수중에 유기물이 있어요. 그 유기물 중에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기물 중에서 미생물이 분해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분해할 수 없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보통 환경에서는 수중에 유기물이 있다라고 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분해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말할 때에는 유기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누가 호기성 미생물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호기성 미생물이 원생 동물도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호기성 박테리아를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기성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나 원생 동물이나 이런 호기성을 띠는 미생물이 다 총칭해가지고 이 미생물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호기성 미생물이 뭐 한다고 그랬죠? 산화 분해 할 때 호기성 미생물은 유기물을 산화 분해하면서 물속에 산소를 쓴다 그랬죠? 소비하는 산소량을 BOD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사용할 때 BOD가 200ppm이래. 그러면 보통은 그 BOD의 양 200ppm이 유기물의 양이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통용돼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사실은 BOD라는 것은 BOD가 높으면 유기물이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맞지만 사실은 그 BOD 자체가 유기물 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BOD는 수중의 유기물을 미생물이 산화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이기 때문에 이 산소량이 많네? 그러면 수중의 유기물이 많네? 라고 해서 BOD가 높은 물은 오염된 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BOD라는 것은 뭐의 양이다? 산소의 양이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BOD는 뭐 수중에 있는 유기물의 양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소량을 말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그래서 산소를 얼마만큼 소비를 하느냐, 몇 ppm 소비를 하느냐라고 해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표시를 하고요. 보통 측정을 하거나 표시를 할 때에는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한 BOD로 측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도씨에서 5일간 배양을 한다. 20도씨에 대한 거는 미생물들은 온도가 높은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생물들은 20도보다는 30도씨, 30도씨보다는 35도씨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먹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 미생물의 증식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도씨보다는 온도가 조금 높은 20도씨, 20도씨보다는 30도씨, 30도씨보다는 40도씨겠죠. 근데 40도씨 정도 이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에 있는 그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변성을 일으켜서 허용할 수 있는 얘가 버틸 수 있는 최대 온도는 40도씨 아랫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실험을 할 때 이제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는 몇 도씨 부근이야? 라고 하면 약 20에서 30 정도의 그 중온성 정도의 그 온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BOD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미생물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 온도를 기준으로 잡아줘야 되니까 20도씨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소비를 하는데 약품을 넣어가지고 얘네들을 실험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얼만큼 썼지? 산소를 얼만큼 소비했지라는 걸 차이를 알려면 약 5일 정도 배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미생물을